가장 어려운 게 네. G, 지배구조입니다. 네. 이 기업 대표님들이 이 지배구조 가점을 좀 챙기고 싶은데 챙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네.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진솔한 본부장님 모시고요. 네.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시리즈모를 좀 만들어 보고 네네네네.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신청 방법, 네. 과 동시에 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공이 이제 24년도에 추가 증액이 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중진공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정말 신청을 할 때 이게 온라인으로 100%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쉬움과 동시에 그냥 막연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자금보다는 점수를 체크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 기보 신보와는 다르게 이 중진공에서는 가점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첫 번째는 이 가점 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점이라는 부분은 사실 네.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인증하고 뭐 매출 이런 재무 구조상의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팀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점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 중진공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뒤에도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지만 신보와 기보는 우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 네. 가능하잖아요. 네. 사람을 직접 만나고 네, 얘기를 네, 하고 우리들이 현재 연구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러냐 그럼 내가 한번 가거나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네. 라는 식으로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중진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공은 이 모든 가점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대표님들께서 이 기업 신청을 할 때 어떤 가점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가 기업 인증입니다. 네. 기업 인증이 좀 종류가 많거든요. 그쵸. 좀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네. 벤처 인증, 이노비전 인증, 메인 비전 인증, 뭐 성과 공유 기업, 네. ISO 인증 네. 이런 인증들이 많은데 이런 인증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보랑 신보는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좀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기보 신보는 설정을 해놓고 할 수 네. 있지만 네. 중진공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쵸. 네. 네. 왜냐 체크를 하려면 네네네. 진행하고 있는데 가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중진공은 항상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실적이라는 걸, 네네네. 인증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중진공에서 첫 번째는 기업 인증을 준비할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업력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 업력 3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3년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최소 2-3개. 네네. 한 개도 없으면 좀 어려워요. 어. 재무가 너무 좋아도 네네. 만약에 똑같은 한정된 자금 운용을 하는데 네. 똑같은 매출에서 기업 인증이 하나로 더 있는 기업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가점 리스트 두 번째는 연구기술 인력 부분입니다. 네네. 연구기술 인력 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연구소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연구소는 또 뭐 어떻게 나뉠까요, 대표님? 뭐 개발 전담 부서랑 기업 부설 연구소 이렇게 맞습니다. 나눠질까요? 연구 전담 부서와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가점이 다릅니다. 전담 부서보다 기업 부설 연구소가 가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을 뭐 인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장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업 부설 연구소는 장소가 독립적이고 제한적이고 인원도 최소 2명 들어가다 보니까 네. 우리 회사에서 기술 인력이 1명밖에 없는데 2명을 하자니 물론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부담도 되고 그쵸. 이거 대출 받으려고 또 이제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구소도 기관에서는 기보나 신보는 우리 연구소 좀 진행하고 있고 신청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같은 말로 중진공은 연구소가 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역시
전담부서가 됐던 기업부설 연구소가 됐던 연구소는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이제 연구소의 전담 요원은 몇 명인지, 보조 연구원은 네.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본인의 기업의 기술자가 몇 명인지, 그 기술자들은 경력이 어떻게 되고, 그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되며, 제조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필요하죠? 제조 경력이 있는 직원이 네. 또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연구 개발 기술 이 가점 부분에서는 연구소에 설립되어 있는 이 기술자들의 레벨과 연구소의 별도 인원들로 개발자들과 경력자들에 대한 이 경력에 대한 점수가 필수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역시 미리 또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안 되고, 네.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소 설립이 돼야 되고, 기술자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든 4대 보험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점 항목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뭐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면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네네. 어떤 뭐 전담 요원 혹은 뭐 이제 보조 요원 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나뉜다라는 게 조금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이 중진공은 이 인력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현재 고용 인원을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연평균 4대 보험 직원 수가 몇 명이냐를 네네. 초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12월 달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네. 근데 한 명도 직원이 없다가 네네. 직전 12월 달에 10명 만들어 놓으면 연평균이 올라가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이었다가 네네. 직전 연도 12명이면 물론 좋죠. 네네네. 좋긴 한데 연평균 개수를 봤을 때 연평균이 다른 곳은 4대 보험 직원이 6명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12명에 비해서 우리는 여기보다 연평균 직원 그 레벨이 높은 거예요. 아. 그럼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신청 연도에 4대 보험 직원이 몇 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이 될 수 있지만, 업력이 좀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좀 마이너스일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점 리스트의 세 번째인데 ESG입니다. ESG요. 네. 요즘 화두도 많이 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와닿지 않나요? 네네네. 뭐 ESG 영어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모국어도 아니고 네네.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데이터가 없는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라는 뜻의 이제 축약어입니다. 네. 중진공은 ESG 플랜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우선권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러면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재활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에너지 절감 이쪽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한테 우대권을 주고요. 네네. S는 이제 사회인데요. 네. 사회에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주는지인데 요즘 어떤 게 제일 핫하죠? 사회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요? 네. 전청조요? 전청조. 전청조가 인력 문제잖아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전청조가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네네. 고용으로 사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기업으로서. 네네. 사회에도 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 인력난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기업은 청년이 많아. 아니면 청년 고용을 우대를 하고 네. 청년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등을 고용을 해.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회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네네. 가장 어려운 게 네. 지배구조입니다. 네. 이 기업 대표님들이 이 지배구조 가점을 좀 챙기고 싶은데 챙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네.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입니다. 기부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지배라고 하면 기부 어떻게 매칭되는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지배구조라는 단어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에서 지배를 하는 이 구조에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뿌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조금 더 가면 이 국가의 모든 기업들은 국가에 뭘 내죠? 세금을 내. 세금을 내죠. 근데 이 세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기부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부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겉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우리 기업은 기부를 한다. 네. 이런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기부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기부를 하면서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이 기부는 큰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부하면 보통 얼마나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막 뭐 1,0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쵸.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 이 포인트가 뭘까요? 소상공인.
그렇죠. 들에게 자금을 융통시키는 게 포인트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 핵심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중진공을 신청을 할 때 이 정책 자금을 지금 승인율을 높이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는 기부를 하면 ESG의 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G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지금 봤는데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 중진공에서 G에 해당되는 가점을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네네네. 기부를 100만 원만 하면 우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가점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죠.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가점 체크를 하면 그럼 우리들은 1차 승인율이 올라가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네. E와 S 환경과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 고용도 안 되고 네. 사회적으로 물이 일으킨 건 없는데 네. 체크할 것도 마땅히 없어. 환경으로 보자고 하니 우리들의 이 AI 플랫폼은 네. 뭔가 환경적이지도 않고 뭐 플랫폼화기는 한데 이게 뭐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감을 좀 가져고 하니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가점을 만들어서 이 저금리 중징금을 받아야 되는데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G에서 재단에 기부를 하면 이 기부한 것도 지배구조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점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 오, 꿀팁입니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네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ESG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종이를 쓰지만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니까 종이를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채용 네. 해서 편집 맡기고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에 기부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저 ESG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을 받는 거죠. 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엮이다 보니까. 네네네. 하지만 S와 G 부분은 이제 네. 해당이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좀 정확합니다.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좀 두 번째, 좀 가점 리스트 준비 사항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특허도 등급이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 시정 등급이 있습니다.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은 24년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23년도 재무제표를 만약 결산하고 오라고 하면 이때 기업 등급이 마이너스라는지, 그러니까 기업 등급이 뭐 CC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네.